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25년 2분기 기준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현황입니다. 네, 이게 딱 한 페이지짜리 문서인데 뭐랄까 빼곡한 숫자랑 표로만 되어 있어서 처음 보면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좀 건조해 보이죠? 네. 하지만 저희 임무는 바로 이 건조한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역동적인 현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거든요. 자, 그럼 이 암호 같은 표를 함께 해독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재고 목록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물류작전 현황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 물류작전 현황판이요? 네, 각각의 숫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질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표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맨 아래쪽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정보라는 작은 섹션이었어요. 아, 그 부분이요? 네, 2025년 2분기 딱 석 달 동안 한올 3호기에서 신한올 2호기로 12다발이 옮겨졌고 월성에서는 무려 7,080다발이 다른 시설로 이동했다. 이런 기록이 있네요. 네네. 이게 왜 흥미로웠냐면 전 그냥 사용 후 핵연료는 발생한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건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뜨거운 감자를 돌리거나 공간이 좁아서 계속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처럼 아주 바쁘게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전체 데이터의 핵심을 꿰뚫은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 분주한 움직임, 그 운반 기록은 일종의 결과거든요. 결과요? 네. 원인은 표의 다른 부분, 바로 각 원전별 저장 현황 숫자 속에 숨어 있죠. 그들이 핵연료를 계속해서 옮겨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 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요. 잠깐만요. 그럼 표 위쪽을 다시 보면 와, 정말이네요. 예를 들어서 고리 3호기를 보면 총 저장 용량이 2,103다발인데 현재 저장량이 2,081다발이에요. 네, 그럼 남은 공간이 딱 22다발 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2다발이요. 그리고 한울 1호기도 총 957다발 용량에 930다발이 차 있으니 여긴 27다발 남았고요. 잠깐만요. 22개요. 이건 거의 만석 주차장에 자리가 한두 개 남았는데 입구에는 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운영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한두 자리 남은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와, 여기서 이 포화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창고가 찼다는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원자로 안에서 핵연료가 다 타고 나면 그걸 꺼내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꺼내서 바로 옆에 있는 수조, 그러니까 습식 저장조로 옮겨야만 새로운 연료를 넣고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쓴 연료를 빼낼 자리가 없으면 새 연료를 넣을 수도 없고 결국 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저장 공간 문제가 아니라 전기 생산과 직결되는 문제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고리 3호기에 남은 공간이 22다발이라는 숫자는 그 발전소의 운영팀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다음 핵연료 교체 계획을 짜고 있을지 짐작하게 만드는 아주 긴박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아까 보셨던 그 운반 기록에서 한울 3호기의 핵연료를 신한울 2호기로 옮긴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간 여유가 있는 새로 지은 발전소 쪽으로 보내서 급한 불을 끄는 거죠. 아, 일종의 공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그렇군요. 고리나 한울의 포화율을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월성원전 쪽 데이터를 보니까 이건 걱정의 차원이 좀 다른데요? 네, 숫자가 확 다르죠. 네. 다른 곳들은 저장량이 많아봐야 2,000다발 정도인데 월성 2, 3, 4호기는 저장 용량도 현재 저장량도 전부 3만, 4만 단위예요. 숫자에 0이 한두 개는 더 붙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단순히 다른 원전보다 더 오래 운영해서 이렇게 쌓인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구조가 다른 건가요? 네, 그 엄청난 숫자의 차이, 바로 거기에 이 데이터의 두 번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운영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생적인 차이,
즉 원자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원자로 종류요? 네, 대부분의 국내 원전, 그러니까 고리, 한울, 한빛 같은 곳들은 경수로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월성 원전은 캐나다에서 들여온 중수로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경수로와 중수로.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차이가 사용후 해결료 발생량에 이렇게까지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습니다. 두 방식이 사용하는 핵연료의 형태나 효율이 좀 달라요. 복잡한 기술적 설명을 다 떠나서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사실은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 때 중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다발의 개수가 경수로보다 훨씬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요? 네. 그러다 보니 월성 원전은 다른 원전들처럼 원자로 건물 안에 있는 수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 그래서 월성 원전 데이터에만 건식 저장 시설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원전 목록에서는 아예 볼 수 없는 시설인데 여기에 저장된 양이 무려 40만 8,840다발이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그 엄청난 양을 감당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모든 사용 후 핵연료는 처음 원자로에서 나오면 엄청난 열을 내뿜기 때문에 일단 물속에 담가서 식혀야 합니다. 네네. 이게 바로 습식 저장이고 모든 원전이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월성은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 습식 저장조가 금방 차버립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물속에서 충분히 식힌 연료들을 꺼내서요. 원전 부지 내에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저장 용기 같은 곳으로 옮겨서 이제는 공기로 냉각하면서 보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식 저장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월성에서는 습식 저장조가 꽉 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내용물을 비워서 건식 저장 시설이라는 훨씬 더 큰 창고로 옮기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운반정부에서 월성 1, 2, 4호기에서 총 7,080다발을 옮겼다는 기록이 바로 그 작업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게 그 이동이었군요. 네, 원자로 건물 안 수조에서 건식 저장 시설로 옮기는 월성에서는 일상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작업인 거죠.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그 거대한 건식 저장 시설의 총 용량이 약 50만 다발인데 이미 40만 다발 이상, 즉 80% 넘게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도 이제 한계가 보이네요. 그렇죠. 월성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가 다른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로, 그리고 그 나름의 한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야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봤던 그 분주한 운반의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네요. 네. 고리나 한울처럼 공간이 몇십 칸밖에 안 남은 곳들은 이웃 원전으로 몇 다발씩 옮겨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고, 월성은 애초에 발생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습식과 건식이라는 이중 구조를 만들고 그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한 장의 표가 그런 치열한 물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군요. 네.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동적인 관리 시스템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 운반 기록은 저장고 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현장에서 어떤 임시 방편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표 아래 주석을 보면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 네. 그 주석이요? 잔여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저장 용량을 현 저장량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서류상의 숫자 놀이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장 용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물리적인 변경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조치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잔고를 0원으로 맞춰서 장부를 마감하는 것과 비슷해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영구정지, 즉 은퇴한 발전소입니다. 더 이상 사용 후 핵연료를 만들어내지 않죠. 그렇다면 그곳 저장조에 남아있는 약간의 빈 공간은 다른 곳에서 연료를 가져오지 않는 한 영원히 비어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는 새로운 입고가 없을 테니 남아있는 빈 공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유효 공간이 되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차 있는 만큼이 이 시설의 최종 용량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총 저장 용량과 현재 저장량 숫자를 똑같이 맞춰버리는 겁니다. 고리 1호기는 485다발, 월성 1호기는 2341다발로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저장 완료, 만석 상태로 종결 처리를 하는 거죠. 이는 이 두 원전에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곳에 연료가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 즉, 이들의 상태가 동결되었음을 공식화하는 기록입니다. 앞으로 최종 처분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선언 같은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행정적 마침표였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숫자들을 훑어봤는데요. 이 건조해 보였던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긴박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한 이 편은 크게 세 가지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고리 3호기처럼 일부 원전의 저장고는 그야말로 포화 직전이라 단 몇 다발의 공간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원자로 종류, 즉 경수로와 중수로라는 태생적 차이가 사용 후 핵연료의 발생량과 관리 방식의 규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죠. 특히 월성 원전의 거대한 건식 저장 시설과 그곳으로 향하는 끊임없는 연료의 이동이 그 증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간 혹은 시설 간의 사용 후 핵연료를 끊임없이 이동시키는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돌려막기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 숫자들은 국내 사용 후 핵연료 관리가 얼마나 빠듯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 보고서였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기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의 기록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데이터, 이 모든 복잡한 이동과 관리는 결국 임시 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자로 옆 수조에 보관하든 별도의 건식 저장 시설로 옮기든 이것들은 모두 중간 단계, 일종의 대기 장소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지금 어디에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절대 답해주지 않는 궁극적인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관리와 이동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대기 장소를 떠나야 하죠. 이 사용 후 핵연료들은 결국 어딘가로 가야만 합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